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들의 요청으로 핀테크 업체인 페이세이프를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세이프의 사업 분야를 심층 분석해보고 최근 발표된 21년 1분기 실적과 성장주 계산 공식을 통한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또한 다른 핀테크 업체들과 비교해보고 여러 투자 포인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분석은 페이세이프의 투자 발표 자료 기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사 발표 자료들은 가장 이상적인 사항을 가정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페이세이프는 1996년 설립됐으며 영국에 본사가 있는 핀테크 업체입니다. 핀테크란 금융, 파이낸스와 기술,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모바일, 빅데이터, SNS 등의 첨단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합니다. 모바일을 통한 결제, 송금, 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과 IT가 융합된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업체들이 모두 핀테크 업체입니다. 스퀘어, 페이팔, 소파이, 비상장인 스트라이프, 그리고 한국의 토스까지 핀테크 업체입니다. 빌 폴리의 스펙인 BFT와 합병으로 페이세이프는 미국에 상장됐습니다. 빌 폴리는 1980년대부터 수많은 기업을 인수합병해서 큰 성공을 이룬 인물입니다. 빌 폴리는 수많은 기업들을 합병시켰는데 이 사진은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빌 폴리가 상장시킨 기업 중 시총 증가율을 보여줍니다. 평균적으로 10배 이상씩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빌 폴리가 기업을 알아보는 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빌 폴리가 페이세이프를 선택하면서 이러한 기대감으로 과거에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페이세이프의 차트입니다. BFT 스펙과 합병 발표 후 거의 $20까지 급등했습니다. 현재는 합병이 완료되어 티커가 PSFE로 변경됐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떨어진 $11.8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업체들이 워낙 비슷하다 보니 페이세이프가 다른 핀테크 업체들과 뛰어난 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세이프의 매출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세계 1위 분야인 아이게이밍 이캐시 분야, 전세계 2위인 디지털 지갑 분야, 그리고 미국 내 4위인 결제 프로세싱 분야입니다. B2B와 B2C 전부를 노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먼저 전세계 1위 분야인 아이게이밍 분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선불 결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온라인, 모바일 등에서 결제를 지원합니다. 전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포트나이트, 스포티파이, 트위치 등을 결제할 때 페이세이프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또한 이캐시 사용 업체로는 아마존, 구글, 스포티파이 등이 있습니다. 페이세이프의 매출 36%는 아이게이밍 분야입니다. 2020년 후불 금액을 제외한 매출에서 3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래프를 보시면 국제적인 아이게이밍 시장 성장은 매년 10%이고 미국 시장은 매년 55%로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1위인 페이세이프의 매출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게이밍 이캐시 분야에서 현재 페이세이프의 위치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B2B와 B2C 사업 둘 다 여러 기업들을 앞서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페이팔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이세이프는 유럽에서 1999년에 시작했고 캐나다에서는 2010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로또 복권 시스템에는 100% 페이세이프의 플랫폼이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글로벌 업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벳365, 스펙 합병한 온라인 베팅 업체 드래프트 킹즈, 스포팅 벳 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3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미국 스포츠 베팅 시장은 24년까지 연평균 55%의 큰 성장을 전망한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스포츠 베팅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전환됐으며 세금 확충 목적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은 스포츠 베팅의 온라인 및 합법화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4개 주의 페이세이프 가맹점이 있으며 미국 지도를 보시면 많은 주들이 합법 또는 합법 예정입니다. 합법 예정인 주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페이세이프의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포츠 베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페이세이프의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아이게이밍 사업 분야는 캐나다는 매년 15%씩 성장, 미국은 앞서 보셨다시피 55% 성장, 유럽 및 나머지 국가들은 매년 10%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이는 2025년 미국 47빌리언 달러의 경우 가장 이상적으로 올랐을 때의 수치입니다. 만약 스포츠 베팅 크기가 영국 수준과 비슷하면 2025년에는 24빌리언으로
매년 약 30%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시장의 크기도 47빌리언 대비 50% 정도 감소한 24빌리언에 도달하게 됩니다. 페이세이프의 이 캐시 부분이 어떻게 결제되는지 간단한 영상으로 봐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결제하는 시스템이랑 비슷한 듯 합니다. 두 번째로 세계 2위 분야인 디지털 월렛입니다. 예금, 결제, P2P 송금 등 전자지갑의 기능을 하는 사업 분야입니다.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토스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대표 가맹점으로 미국 스포츠 베팅사 드래프트 킹즈, 영국 대표 온라인 카지노사 윌리엄 힐, 그리고 코인베이스 등이 있습니다. 2019년 코인베이스와 전자지갑 가맹점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자지갑을 통해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하며 이캐시인 페이세이프 카드 구입까지 암호화폐로 가능합니다. 최근 온라인 베팅 업체들은 암호화폐의 낮은 수수료를 이점으로 가지고 예치 수단으로 활용 중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커짐에 따라 페이세이프의 이캐시 분야도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페이세이프 카드는 현금으로 구입해서 페이세이프 전자지갑에 등록하면 구입한 금액만큼 전자지갑에 생기게 됩니다. 1회 최대 구매 가능 금액이 100유로이며 주로 오프라인 판매처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미국 최대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페이세이프는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크릴과 네텔러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세이프의 전자지갑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페이세이프 카드를 구입하거나 스크릴, 네텔러를 통해서 온라인 카지노나 스포츠 베팅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페이세이프의 전자지갑은 현금, 암호화폐 등 다양한 자산을 금액 제한 없이 결제 가능합니다. 결제 프로세싱 분야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 POS를 나눠주고 결제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전환시켜 줌으로써 매출을 증가시키고 그 매출의 몇 프로를 수수료로 받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스퀘어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아직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았고 한번 설치하게 되면 다른 추가 비용 없이 지속적으로 매출이 생기므로 아주 유망한 분야입니다. 페이세이프의 매출 절반이 이 분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세이프의 각 사업 분야별 매출 및 특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4위 분야인 결제 프로세싱에서 가장 큰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실 부분은 페이세이프가 가장 잘하는 분야이자 세계 1위 분야인 이캐시 분야 시장 크기가 아직도 5빌리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테이크 레이트, 매출 변화율이 7.2%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데 시장 크기는 제일 작습니다. 또한 마진율도 매출 변화율에 비해서 낮습니다.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이는 미국 시장이 많이 합법화된다면 이 부분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페이세이프는 성장주 회사인데 매출 예상 성장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보통 이런 PPT 자료에서는 최대한 높게 잡는데 높게 잡아서 10%인 듯 합니다. 시총이 몇십 배나 큰 페이팔이나 스퀘어도 매출 성장률은 10%보다 훨씬 높은데 상당히 작은 수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발표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0.5%밖에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작게 성장해서 일부러 표시를 안 한 듯 합니다. 다른 핀테크 업체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오히려 매출이 늘은 곳이 많은데 이 정도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비타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오히려 에비타는 2019년과 비교해서 2020년에는 마이너스 9% 정도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년부터는 매년 16%의 성장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페이세이프의 21년 1분기 실적을 알아보겠습니다. 21년 1분기 실적을 요약해드리자면 가이던스에 맞춰서 딱 나왔습니다. 요즘 어닝 서프라이즈를 떠도 하락하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나온 듯 합니다. 전체적인 볼륨은 이 캐시 시장과 결제 처리 분야 성장에 따라 8% 증가했습니다. 매출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결제 처리와 디지털 지갑 분야의 매출은 감소했지만 이 캐시 부분의 큰 성장에 따라 매출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억 달러의 부채를 상환했다고 합니다. 페이세이프의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결제 처리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거래량이 있었으나 유럽에서는 아직 코로나로 인해 더딘 경제회복으로 볼륨이 크게 증가 안 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5%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매출 변화율인 테이크 레이트도 감소했습니다. 페이세이프가 가장 앞서 나가는 이캐시 분야는 큰 성장을 했습니다. 이캐시 분야의 성장 때문에
디지털 월렛과 결제 처리 분야 매출이 감소해도 총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유럽이 계속된 폐쇄로 인해 온라인 스포츠 베팅이 증가했고 이러한 성장은 21년 2분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이세이프 고객 참여가 증가돼서 페이세이프 계정의 거래량이 약 60%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일 분기 대비하여 100% 증가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세이프에 걱정되는 분야가 이 이캐시 분야라고 했는데 실제 실적을 보니 작은 시장으로도 아주 큰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페이세이프의 미래는 이 부분 시장이 얼마나 커지냐에 따라 달린 듯 합니다. 디지털 지갑 부분은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정확한 매출 감소 원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서비스와 스크릴의 송금 서비스 성장으로 인해 매출 감소가 많이 상쇄됐다고 합니다. 현재 27개 거래소에서 디지털 지갑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스포츠 이벤트들이 많이 증가해서 2분기 때는 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비타 감소 원인으로는 매출 감소와 지속적인 마케팅 및 투자로 인해 감소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지갑 분야는 워낙 쟁쟁한 경쟁사가 많습니다. 소파이도 디지털 월렛 분야에서 삼성과 함께 미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핀테크 업체인 소파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제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순손실은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발표에 따르면 빨간 글씨에 표시된 부분처럼 합병에 따른 주식 보상과 12억 달러의 부채를 갚으면서 발생한 수수료로 인해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식 보상 비용이 상당히 큰데 다음 분기에 이 비용이 다 처리되면 순손실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1년 2분기 예상 실적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감에 따라 실적이 많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데 21년 1분기 실적이랑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21년 1분기보다 실적이 낮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22년 예상 매출입니다. 매출 자체에 큰 증가가 없습니다. 성장주로서는 외형 성장도 중요한데 이러한 변화가 없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시킹 알파에서 분석한 예상 매출도 성장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에비타 부분을 보시면 480에서 495로 예상해서 잡았는데 처음 BFT 스펙과 합병하면서 예상한 에비타보다 줄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바로 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추가된 사진이 BFT와 합병 발표 당시 공개한 분석 자료입니다. 보시면 6개월 전 예상한 자료에서 가장 좋게 봐서 561밀리언 달러로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적은 최대 495밀리언 달러로 목표가 낮게 수정됐습니다. 핀테크 업체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페이세이프의 매력을 잘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핀테크 업체들의 최근 4분기 EV 세일즈랑 EV 에비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EV 에비타를 봤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시총들을 보시면 기본 10배에서 60배 이상으로 큰 기업들입니다. 현재 핀테크 부분에서 페이세이프와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큰 기업들이죠. 과연 페이세이프가 어떤 기술력과 마케팅으로 이렇게 1위를 차지하는 큰 기업들 고객을 가져올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총도 작고 아직 한창 성장해야 할 페이세이프는 지표로는 큰 성장이 예상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역시나 스퀘어는 EV 에비타가 엄청나네요. 성장주 계산법인 PSR과 SPS를 곱해서 계산한 주가와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예상 주가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예상 주가는 평균 17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도 17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성장주 계산법으로 계산한 결과 21년 예상 주가는 11.26달러, 22년 예상 주가는 12.43달러, 23년 예상 주가는 13.74달러입니다. 성장주 치고는 상당히 낮은 성장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이세이프의 투자 리스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핀테크 업체들 중에 특출난 기술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존에 엄청난 고객을 가지고 있는 핀테크 업체들이 서비스한다면 금방 따라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핀테크 업체들은 20년도 코로나에서도 많은 매출을 보여줬으나 페이세이프는 오히려 감소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1년 1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디지털 지갑과 결제 처리 부분에서 매출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계 1위 분야인 이캐시 분야는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작은 시장으로도 엄청난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페이세이프는 성장주이지만 외형 성장률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매출 증가율이나 에비타 증가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페이세이프는 인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 했으며 아직 다른 핀테크 업체들에 비해 몇십 배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이 스포츠 베팅이 합법화되고 특별한 기술을 가져온다면 순식간에 오를 수 있는 발판이 있습니다.
페이세이프가 세계 정상급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뿐 절대 매수 추천 영상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